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3,200인데요. 코스피가 하반기에 3,200까지 간다라는 낙관론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론에 대한 배경과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소장님,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하반기에 3,200까지 좀 열어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담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숫자가 3,200이 아니라 네. 뭐 5,000, 뭐 6,000 뭐 이러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3,200, 3,300 이걸 고점으로 여전히 3,000 고지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 미국 시장에 뭐 다우, 나스닥, S&P 500 할 것 없이 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겠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판단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증권사별 하반기 이 코스피 고점 전망 화면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신증권이 가장 높게 3,200포인트 한 9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같은데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뭐 삼성이라든가 메리츠가 3,150, NH투자 하나증권이 3,100, 그리고 신한투자,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이 고점을 3,000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또 이 기사들을 보시거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3,000이라 봐야 뭐 오늘 2,792포인트, 2,800이라고 그러면은 뭐 200포인트, 뭐 그래 아니면 뭐 400포인트 네. 또는 뭐 3,000이나 3,150이나 3,200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증권사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뷰를 가지고 본다라는 그 근거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어떠한 섹터들이 중심이 되느냐 이런 이면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시면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 목표치가 미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 지수 상단이 못 갔지만 종목이라든가 섹터들은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모든 기조가 금리 인상은 마무리 짓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동전의 양면 같아서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야라는 얘기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너무 고금리화해서 각국들이 미국하고 우리나라 를 제외한다면 웬만하면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바로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최소 1회 내지는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지금 한국은행이 엄청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8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숨통을 트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네. 측면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좀처럼 인플레가 어느 정도는 내려오고 있지만 타켓 목표인 2%대 진입이 안 되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진다라면 중간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중국 경기의 회복 그리고 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럽 경기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각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뭐 내년 이렇게 달러화의 약세 기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구매력을 더 증대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우리 또 환율 자체도 지금 1,390원, 뭐 1,400원을 갈지 말지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현선물 쪽에서 매수 들어오는 네. 이러한 흐름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궁극적으로는 원화의 어떠한 그 약세 현상이 이제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저께도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 10조 원의 매수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0조가 넘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다는 얘기고 이머징 시장 쪽에서 중국은 뭐 미중과의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쪽에 들어온다라면 뭐 일본은 선진 시장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고요. 대만하고 우리 쪽 또 IT 쪽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욱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결국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경기 회복의 사이클을 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업종과 관련된 수주 소식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고선박 위주의 수주 어떤 수익성 개선도 동반해 준다라면 이런 쪽들의 어떠한 포지션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지수의 상단을 돌파하러 갈 수 있는 또 이런 쪽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다소 포진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접근해 보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 3,200까지 간다 이런 기대감이 결국 글로벌 금리 인하 행렬, 경기 회복세 그리고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연초 대비 아직 마이너스 구간인데요.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종목들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모멘텀 나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죠. 사실은 코스닥 시장의 그러한 화려한 불꽃은 작년 7월 26일을 고점으로 당시에 거래 대금만 26조였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 쪽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HBLB 같은 이런 사태도 나오고 네. 뭐 알테우전이 시총 2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쪽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쪽들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또 차트상으로도 어떤 추세를 가지고 봤을 때도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먼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코스피 시장에 우리가 이 매직솔루션에서의 이 빨간 다이아, 파란 다이아의 추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2022년도였죠. 바로 2,74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 주었다가 급격하게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던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사실은 추세선으로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릴 때도요. 바로 요 2,620에서부터 이 6,000선이 2,600선이 오히려 지지의 존으로 바뀌어주면서 가장 최근의 모습들로 여러분들 추세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네. 이렇게 상승 추세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단과 상단을 이렇게 그어 보면 자연스럽게 저점과 고점들이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저항 지지 이러한 어떠한 패턴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니까 이 흐름은 최소한도 2,850에서부터 제가 상단을 2,850에서 2,880선까지도 이제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딪힐 자리가 2,880까지도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더라도 상승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빠른 복원력을 보이고 있고 뭐 나스닥이라든가 필 반도체 지수 또는 엔비디아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돼도 제가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네. 그렇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이제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이냐면요. 계속 저항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저항이 지난 2022년도에 이 자리였습니다. 이게 940선이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자리들이 920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최근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상승 추세대로 복원을 하는 듯 했다가 그것이 지금 오히려 이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느끼시죠? 그래서 이 자리가 빨리 돌아서 줘야 될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870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이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서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과정들 속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2차 전지 쪽들이 2분기 실적조차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 이후의 뷰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다행히 아까 리비안 소식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폭스바겐이 뭐 할 일 없어서 뭐 그렇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하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업황 자체는 네. 뭔가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국내 셀 업체들도 그렇고 2차 전지 쪽 소재 쪽도 그렇고 투자는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최소한도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하고 움직여줄 수 있는 이 섹터들, 특히 2차 전지 쪽들은 조금만 더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대신해서 이제 어떠한 그 정책적인 테마라든가 재료의 테마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은 뭐 비중을 일정하게만 유지하시면서 노실 때 놀더라도 다시 이제 주도 섹터들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쪽으로 옮겨갈 준비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바이오 이 두 테마들에 대한 앞으로의 모멘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은 다소 소외받는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는 정말 장밋빛 전망만 나와 있는 건지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 반도체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수출 실적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고점론입니다. 항상 먼저 앞서가죠. 실질적으로 반도체 쪽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움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2차 전지 쪽들이 꺾이고 나서부터 출렁출렁 하다가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은 먼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움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전체 흐름은 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경기와 관련돼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결국 올 상반기 아니면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탈출하고 네. 이제 서서히 발을 좀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젠슨 왕이 그런 거를 다 뒤엎어 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어떤 자기네들 제품만 뭐 기업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별로 움직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다면은 뭐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까지도 가지 않느냐. 그러면은 반도체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은 뭐 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 뭐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일본, 뭐 TSMC도 마찬가지고 뭐 대만까지도 이렇게 어떠한 그 IT 반도체 관련한 그 EPS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린 물론 뭐 SK 하이닉스가 실질적인 사상 최고치 과거 이제 그 현대 반도체 전에 말이죠. 하이닉스 때 그거 말고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2011년의 고점이라든가 또는 뭐 2017년, 2021년에 이러한 고점도 쉽게 가지 못하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아직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네.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런 반도체 고점의 논란이 어떻게 이제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연장이 되거나 종식이 되느냐가 또 다른 불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일 큰 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네.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논란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뭐 한두 달 전에라도 그랬을 때 이제 뭐 8월까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추석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또 추석 전에 시장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시장도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조정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2,700, 800 또는 뭐 900까지 갖다 놓고 조정을 보이는데 뭐 2,700 이상에서 잘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2,600도 깨로 내려가고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뭐 3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이 지금 뭐 나토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서 네. 뭐 우리나라도 뭐 무기 지원하겠다 뭐 이런 뭔가 이런 불확실성 거기에 이제 뭐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다. 뭐 이스라엘은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레바논도 하겠다. 헤즈볼라하고도 이제 붙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동 정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3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좀 걸림돌 아니냐. 미국이 저렇게 올라갔고 미국이 크게 조정만 안 받고 그렇다면은 뭐 우리 시장은 자율적으로 어제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주 잘 선박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저는 뭐 미국이 꺾이거나 이러면은 우리 시장은 뭐 또 걔네들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좀 워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 반도체 이슈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웨이퍼 불량 이슈,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 내용이 나오면서 장 초반엔 조금 부진했다가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극복하고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막판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오전에 7,500억 정도의 선물 순매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2,500억 정도 순매수를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하면 1조 원을 산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또 2,000억 이상을 순매도를 때렸습니다. 뭔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선물 쪽 애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흐름들은 6월 달에 아주 지속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9월물이 되면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저러한 소문 아닌 소문. 과거에 로이터 통신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너무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줍줍한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뭐 8만 원, 오늘도 8만 원 살짝 밀렸다가 그냥 곧바로 복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에도 끊임없이 삼성전자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방송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공매도가 중단돼 있는 상태 속에서 선물 쪽에서 끊임없이 이 선물을 가지고 교란하는 애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헤지펀드 애들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2분기 7월 4일인가요? 5일로 확정이 됐죠. 잠정치 발표하는 게 지금 뭐 8조 5천억에서 뭐 9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영업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라면 지금 삼성전자 참 안타깝죠. 뭐 8만 원을 지키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데 어저께도 다시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추세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이쁘게 추세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까? 바로 이 지지력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격까지 다 제시해드리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이 저항대들을 하나둘씩 돌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3천 원만 만약에 돌파가 돼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특별한 악재만 없고 레이스가 또 한 번 움직여주면서 바로 8만 원대 후반 9만 원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번 구간에서 2,850에서부터 2,880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반기 그럼 3,200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가는 주역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 매일같이 장중에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각각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비중과 코스피 시장의 비중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코스닥, 코스피가 이렇게 잘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올라가는 그 폭이라든가 시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지금 1,30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이러한 당분간 1,300원 이상이라는 어떤 환율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 경제라는 걸 감안했을 때 수출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그런 어떤 네.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 관련주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주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필요 없죠. 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반도체 쪽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쪽들, 또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 조선 이런 쪽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의 주도 섹터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얘네들만 가느냐? 그건 아니죠. 한 단계씩 계속 레벨업되는 과정들 속에서 순환 섹터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시점이 되는 뭐 7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염두에 둔다라면은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도 하방은 잡고 고개를 조금씩 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방산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K소비 쪽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쪽들,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금감원장도 오늘 강력하게 또 한마디 했어요. 네. 바로 이런 것처럼 K밸류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뭐 쪽에서는 원전이라든가 수소, 또 영일만 관련주들,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런 것들은 주력은 있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쇼핑한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이 막연하게 내가 들고 있는 게 3천 넘어가면 내 것도 잘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이 4시에 투자 코칭 마감 후 이 코너 함께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